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익 스토리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자, KH바텍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핫한 테마가 폴더블 테마가 있죠. 그러니까 돼지열병 다음에 테마가 또 움직이고 있고 이 다음 테마들도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이제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 보이니까 이제 테마주들이 좀 뻗어나가는 구간들이 먼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큰 호흡에서는 이제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주도 섹터는 코스피 지수 2150포인트, 이걸 넘어가는 구간부터 보면 이제 2019년도에 8월 6일날 이제 폭락이 나왔던 8월 5일 6일날 나왔던 이게 이제 장기 바닥을 확인하는, 저는 이제 신호로 보고 있는 게, 코스피 지수가 2150포인트를 넘어가는 구간에 주도 섹터가 명확하게 보여질 거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미리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회원분들은. 그럼 이제 이런 구간들이 만약에 넘어가는 구간이 오면, 어떤 섹터가 내가 그 과거에 이야기했던 섹터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 이제 회원분들은 보면 되겠죠. 폴더블4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겠죠. 이거는 산업이랑 입혀져 있으니까 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테마란 말이에요. 요런 테마들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돼지열병이라든가 무슨 뭐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뭐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가만 올라가는 요런 테마들은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보유하기도 힘들고, 사실 정말 뭐 살 게 없는 그런 시장 흐름이 아니면 저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북한 테마라든가 지금 구간에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가치가 입혀져 있지 않은 그런 테마들하고 가치가 입혀지는 테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번 주말에 이제 뭐 어떤 결과물들이 슬슬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놨던 곳에서 이제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테마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회원방송에서 이제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KH바텍이 이제 100% 구간이 도달을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오늘 폴더블 테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나는 바투님, 그리고 평생투자님, 태평성대님, 이제 축하드리고, 수익 축하드리고요. 코멘트를 한번 짚어보면, 신나는 바투님은 100%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만족합니다. 태평성대님은 이번 달 KPS에 이어서 두 번째 수익이네요. 이게 수익을 주는 구간이 항상 있습니다. 장이 돌아설 때 이제 수익이, 장이 이제 안 좋고 뭐하고 할 때 준비를 해서 장이 돌아서는 구간에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 부분들이 2019년도 1월부터 4월까지는 수익을 뭘 많이 만들어줬어요? 5G 쪽에서 수익을 많이 만들어줬죠. 자, 이제 19년도 지금 이제 9월달부터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10월. 그러면은 이게 지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2150포인트가 넘어가는 구간에 오면, 5G에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챙겼던 것처럼 그런 포지션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패턴들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으로 그 경험이 쌓이면서 장기 수익률도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취해갈 수 있다는 거죠. 며칠 전에 KPS 100% 넘기고도 일하느라 못 팔아서 좀 억울한 마음에 KH바텍 100% 자동 매도 걸어놓고 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매도, 절반 복리 계좌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복리 계좌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또 다 다루어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뭔지 궁금한 분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폴더블 테마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이제 후발주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 밑에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UTI인가? 뭐 이제 강화율이 뭐 관련된 어떤 종목이 이제 많이 튄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폴더블 폰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반응이 좋으면서 이제 물량이 이제 증설을 하고 요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뭐 10배 증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량을 10배 더 내놓겠다. 자, 이렇게 지금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태고 좋은 시그널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KH바텍 같은 경우는 지금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적정 가치가 지금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적정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올해 물량 이제 폴더블 관련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삼성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인데, 이 뭐라 그래야 되지? 물량이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10배를 더 찍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까지 만약에 흥행을 한다 그러면 이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버릴 종목이 아니에요. 일단 튀었으니까 한번 챙겨놓고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도 이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로 보면 KH바텍보다 세경하이테크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갖고 KH바텍은 이제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사인이 들어갔었고 주식부자 양성소에서는 세경하이테크만 이제 추천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주식부자 양성소에서 추천했던 포인트가 여기였고, 자 이제 우리가 바른투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들어갔던 포지션이 여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테마가 이제 시작이 되니까 다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잖아요. 자, BH 같은 경우도 17,000원에 처음 이제 사인이 들어갔고 이제 15,000원 구간까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편입을 했던 분들은 이제 뭐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BH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추정치들이 상향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면 될 것 같고,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자, 적정가치 내가 보고 있는 그 부분이 오면 나중에 또 수익 튜토리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KH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을 챙겨둔 분들은 요건 내리지 말고 한번 이제 끝까지 보유를 해보자. 그러니까 한 1, 2년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을 안고 계속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를 제가 판단하고 있는 밸류보다 높은 구간에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신규 편입 포지션은 안 나오는 거고, 만약에 살 수 있는 포지션이 왔다 싶으면 이제 다시 사인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도 제가 이제 회원 방송에서 이제 코멘트들을 드리겠습니다. 자, KH바텍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자, 휴대폰 부품 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모션 모듈이라고 있어요. 모션 모듈이라고 있는데 모션 모듈 요 부분이 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션 모듈의 조립 컨셉으로 핵심 전자부품이 장착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요런 부분들이 어디에 쓰이느냐, 요거를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공부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찾아보면 우리 네이버 박사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쳐서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투자 정보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향후의 흐름 체크. 자, 우리가 편입했던 포지션은 여기였고요. 자, 지금 제 편입 시점으로 제가 보고 있는 자리는 자, 14,000원 밑에서 이제 11,000원, 12,000원 구간까지 많이 내려와 준다 그러면 이제 제 편입을 보겠는데, 그 구간까지 안 내려와 준다 그러면 안 담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구간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판단되는 적정 가치는 11,000원, 12,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 위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편입 시점을 잡아가기가. 근데 이제 지지라인은 지금 보면 한 기술적으로 보면 14,000 구간을 밟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12,000, 11,0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이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폴더블 폰의 이제 핵심을 보면, 자, 삼성전자가
핵심 모멘텀을 보면 2020년도에 폴더블 폰 10배 팔 거다 라고 코멘트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시그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업황이 좋을 건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플과 중국 기업들의 폴더블 폰 출시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애플은 이제 뭐 올해가 아니고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휴대폰이 전부 다 이제 폴더블 폰처럼, 요즘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그냥 폴더블 폰으로 하나로 연결해 놓은 게 아니고 두 개로 나눠서 디스플레이를 두 개로 쓰는 그런 휴대폰을 또 출시를 하고 하더라고요. LG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패널이 OLED가 들어가죠. 자, OLED가 한 개 들어가던 게 두 개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어때요? 자, 모듈. 자, 카메라 모듈도 카메라가 자, 처음에 한 개 들어가다가 세 개 들어갔는데 이제 이게 6개까지 확대돼서 들어가네. 여기에서 이제 힌트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 폴더블 폰이라는 이 휴대폰 부품 관련주들 요쪽에서만 테마를 보는 게 아니고 큰 흐름을 요런 쪽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업황이 좋은데 요런 부분까지 추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요런 게 자동차까지 연결이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 사이클도 나올 수 있다. 자, 이게 한번 이제 캐파 증설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1, 2년 쉬었다가 요런 게 입혀줄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연결이 되면서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이제 추적해가는 그런 포인트를 놓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폴더블 폰 시장은 굉장히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요 업사이드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적정 가치를 산출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안 갖고 있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쉽고 뭐하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쪽 테마군이라든가 이 관련된 산업으로 인해서 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쪽들을 찾아나가면서 계속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투자는 공부를 무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 공부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사람들은 그 공부량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편입 자리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자꾸 언급하고 공개하는 종목들을 보면 어때요? 자, 편입 시점이 다 이렇게 낮은 구간이잖아요. 이게 지나고 보면 낮은 구간이죠. 처음이 아니고 당시에는 몰라요. 당시에는 어때요? 완전 거의 역배열인 구간에서도 많이 삽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보이고 기업을 장기 보유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이 보이는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에 뭐 폭락이라든가 안 좋은 구간이 나오면 어때요? 자, 바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시황이 안 좋으면 눌렸다 가는 거죠.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뿐이지 기업 가치라든가 모멘텀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래서 뭐 단기 수익, 뭐 5%, 10%, 20%, 뭐 요런 수익들에만 자꾸 막 집중을 하고 갈아타고 뭐하고 하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것들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최대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유 기간을 늘려가고 오래도록 보유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은 다들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회원분들은 자, 이런 힌트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제 어떻게 제가 보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 회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제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후발주들도 뽑아놓은 부분들을 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아직 숫자가 보여지는 구간이 아니에요. 숫자가 보여지는 구간이 있는 종목들이, 자, 숫자가 보여지는 종목들이 먼저 다 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보여지는 종목들 중에서 지금 후발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실적이죠. 기업 가치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아직 밑에 있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애들이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은 골고루 좀 편입을 해놔도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의 이제는 포지션을 봐야 되고, 이미 이렇게 움직인 종목들은 따라잡아봐야 단기 포지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요런데 사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는. 항상 그래서 올라가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따라잡는 포지션들을 취해가는 거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리스크하고, 이게 만약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그냥 올라갔다가 밀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린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는. 자, 밀려주면 여기서 다시 편입할 자리가 나오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요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편입을 하고 어디까지 보유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서 추적을 해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지나고 나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은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고 주가가 올라오면 어때요? 야, 이게 되게 싼 구간이었구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차트라든가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다 후행지표란 말이에요. 보조지표들은. 기업의 가치를 먼저 봐야 되고, 자, 테마성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시총 규모에 있는 그 구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공부량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익 스토리에서 KH바텍이란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큰 틀은 이 폴더블 폰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한 그냥 테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 부분이 어떤 업종에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과 뭐 그런 기업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서 출시를 해서 그게 흥행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성장을 크게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보유해 가는 게 투자라는 거죠. 뭐 여기에 어떤 테마가 쏠려서 이슈가 붙어서 우르르 따라다니고 이런 것들은 투자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좀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수익 스토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